데일라이브 2부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ETF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또 6월이 됐어요. 네, 5월 정리하고 6월 넘어오면서 오늘은 시장 내 어떤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눌지 일단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겁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힘을 계속해서 좀 받았던 5월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S&P 500은 6,000포인트를 회복했고 코스피도 대선 이후에 강세를 보이면서 2,800선을 넘어섰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강세 분위기, 그 안의 특징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또 저희 ETF 투자와 관련한 인사이트는 어디서 얻어야 할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의 흐름 유지했습니다. S&P 500 6,000선도 넘었습니다. 이 얘기했으니까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땠는지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시장 동향 세 가지 정도 좀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S&P 500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6,000포인트 또 회복을 했죠. 지금 이제 검정색 차트에 이제 검정색 선 나타나는 것이 이제 S&P 500 ETF, 그 VO 대표적인 ETF. 그다음에 이제 그 막대기 차트가 있는데 주황색 선은 이제 주간 단위로 상승, 이제 파란색 막대는 이제 주간 단위로 하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상호 관세 나오고 이제 급락했던 이후에 이제 무난하게 좀 이제 회복을 하면서 6,000포인트 좀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특히나 이제 그 과정에서는 특히나 이제 미중 무역 간에 이제 어떤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사항은 이제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굉장히 강한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좀 모니터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라든가 권역권들의 이제 좀 수익률을 좀 차트로 좀 정리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이제 상승률이 높았던 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한국 ETF예요. 그러네요. 제일 왼쪽에 있네요. 그렇죠. 제일 왼쪽에 있습니다. 주간 이제 수익률 순으로 좀 정리를 한 건데 지금 이제 한국이 이제 지난주에 EWY라는 티커를 가진 이제 한국 ETF가 있어요. 해당 ETF가 지금 8.1% 정도 좀 상승을 보이면서 주국 내에 좀 가장 이제 강한 모습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한국 외에도 좀 강한 모습 보였던 국가들은 뭐 튀르키예라든가 혹은 이제 미국 내에서도 약간 그런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거 조금 이제 잘 나오다 보니까 어떤 초소형주들 다음에 뭐 중국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좀 하락했던 국가들은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일본 요 정도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금 동향은 어땠는지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자금은 조금 이제 불안정한 모습 좀 계속 보이고 있어요. 4월 달에 이제 파월 연준의장 해임 얘기 나오면서 미국 주식형에서 좀 유출이 생겼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 3달 정도 유출 보이다가 다시금 이제 유입이 좀 경향을 보이다가 다시금 또 유출로 조금 돌아섰습니다. 지금 가장 상단에 있는 이 검정색 선은 이 미국 외 주식, 그다음에 그 밑에 주황색 선은 이제 미국 주식, 그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회색 선은 이제 미국 국채 단기물 ETF예요. 물론 이제 미국 주식형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축이 약간 다릅니다. 좀 축이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 외 주식형에서는 좀 자금률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모습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주식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한 30억 달러 정도 좀 유출을 보였었고요. 지금 이제 미국 주식형만 이제 좀 추려서 보게 되면 한 5주 만에 좀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한 30억 달러 정도. 그리고 미국 외 주식형에서는 한 18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지금 아무래도 오늘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분산이잖아요. 최근에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런 이제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만 좋았던 게 아니라 지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타 국가들도 다 좋았는데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형에서는 돈이 좀 빠지는 양상이 지난주에는 관찰이 됐다라는 거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6월로 넘어왔어요. 5월 한 달 동안의 분위기도 뭐 일단은 반등의 흐름 안에 있었고 해서 지수 역시 의미 있는 마디 지수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월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돈이 몰렸는가 요거를 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발간한 자료 중에 이제 월간 단위로 그 한국 투자자들이 이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이 주식이라든가 ETF 모니터링하는 자료가 좀 있어요. 그래서 5월달 한 달 동안 이제 순매수 어떤 종목들이 좀 많았나. 라는 이제 그걸 좀 추려봤는데 역시나 여기서도 약간 그런 이제 뭐 분산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들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테이블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이제 5월 한 달 동안 이제 순매수가 가장 많았던 ETF는 미국채 장기물 위주였어요. TMF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채 장기물 3배짜리 항상 이제 주의하자고 말씀드리는 레버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TLT라는 티커를 가진 이 미국 국채 장기물 ETF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어떤 미국
어떤 성장주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자금이 좀 유입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5월 달에는 이 시장 반등 국면에서 오히려 어떤 국채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자금 유입이 많았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미국 배당 성장 관련 ETF예요. 그 국내에서 이제 일명 슈드라고는 이제 별칭으로 불리는 이 SCHD라는 티커라든가 혹은 다섯 번째에 있는 이 JPQ와 같은 이 커브드 콜 쉬운 뭐 배당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 외에도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사항들이 나스닥 100이라든가 혹은 뭐 미국 반도체 관련해서는 인버스 쪽으로도 좀 자금이 좀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기존의 이제 미국 기술주 정방향 위주에서 어떤 순매수가 많았다고 하게 되면 5월 달에는 어떤 채권이라든가 뭐 배당은 항상 꾸준하게 찍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어떤 인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왔다. 그리고 좀 이제 11일부터 20일까지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도 좀 다양한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뭐 어떤 배당이라든가 이거 외에도 여기는 약간 기술주들이 좀 포진이 돼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된 것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미국 기술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내에 자금도 보면 뭐 전체 지수랑 이제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많이 해요. 아예 그냥 전체를 사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디테일한 대응을 하든가 뭐 이런 식인데 지금 국내 투자자들 동향도 살펴보시게 되면 또 뭐 채권이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접근을 하면서 여기 더해서 좀 개별적으로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계속 이제 당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뭐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변동 자체도 워낙 크고 뭐 보수라든가 이런 측면이 좀 불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주의하자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2배짜리, 3배짜리 올라갈 때 많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떨어질 때 또 손실은 그보다 더 클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할 것 같다는 거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5월 한 달간 이제 자금이 유입된 ETF들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분산의 키워드 안에서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장기 금리가 좀 오르는 국면에서 장기 채권 쪽으로도 또 돈이 좀 모이는 양상도 분명히 좀 포착이 됐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개별 ETF들 안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것들 위주로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반도체 ETF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 반도체 ETF고요. 지금 이제 미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상호 관세 구간에서 굉장히 급락을 했었던 대표적인 섹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런 이제 화해 무드가 좀 이제 작용을 하면서 다시금 좀 회복되는 모습 좀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자금은 조금 이제 주가랑은 좀 다르게 좀 움직이는 모습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황색선은 이제 미국 반도체 ETF인 이 SOXX 티커를 가진 ETF, 다음에 회색 음영은 자금입니다. 미국 반도체 관련해서 상장되어 있는 이제 12개 종목 누적 자금을 좀 누적 추이로 좀 정리를 한 건데 지금 4월 이후에는 보시면 주가랑 자금이랑 굉장히 좀 반대로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12개 종목 내에 반도체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주가 이제 올라오는 국면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라든가 혹은 뭐 손절매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면서 자금에서는 좀 빠져나왔다. 다만 뭐 실적 발표,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지금 뭐 주요 빅테크들의 어떤 투자 기준 뭐 여전히 좀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런 자금이라든가 이런 수익성 측면에서도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좀 확인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유니버스 내에서 좀 계속 넣어놓고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이외에 또 이제 저희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은 종목 가운데 하나가 테슬라죠. 테슬라가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한 달이었어요. 네,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기업 외적인 이슈에 저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이슈였는데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좀 기업 외적인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이제 지난주에 좀 굉장히 주간 단위 14% 넘게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들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나 테슬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ETF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로 이제 M7 ETF 그리고 M7을 제외한 ETF 요거 같이 좀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차트에 지금 보시는 거에서 가장 이제 가장 이제 위쪽에 있는 이 회색 차트 같은 경우는 S&P 500 내에서 M7 제외한 이제 종목들만 가지고 이제 ETF가 또 있어요. 해당 ETF, 그다음에 주황색 선은 이제 M7 ETF고요. 맨 밑에 있는 이 검정색 선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기준으로만 살펴보게 되면 이 M7을 제외한 이 S&P 500 ETF가 한 1.5%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 M7 ETF는 한 0.8% 정도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유는 이제 결국 테슬라였겠죠. 테슬라가 이제 전체적인 걸 좀 끌어내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 테슬라라는 이 개별 기업에 대한 코멘트는 좀 제외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ETF에 어떤 영향을 좀 이런 식으로 좀 미치는구나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큰
하는 종목이 이제 있게 되면 이렇게 또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염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금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오랜만에 은과 관련한 그렇죠.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은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금 ETF가 한 0.6% 정도 올라갔는데 이제 은 ETF가 한 9%. 그러니까 좀 상승을 보였고요. 이제 금이랑 은 투자 이런 것들 하실 때 좀 참고 삼아서 보실 만한 개념 중에 하나가 금은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 같은 무게의 금이랑 이제 은 가격을 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차트에는 이 주황색 선으로 좀 나타나 있는데, 차트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은 가격 대비 이제 금이 많이 비싸다. 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제 은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비싸진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은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 이제 금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왔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런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금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이제 은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시적으로 이제 은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런 것도 좀 캐치업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좀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 현물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은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사가 해당 이제 자산들,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것들 직접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걸 가격에 반영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롤오버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도 좀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차트를 이제 구성하느라 이제 GLD라는 ETF를 가져왔는데, 뭐 IAU라든가 뭐 이런 티커를 가진 이제 금현물 ETF들도 있습니다. 그런 ETF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금현물을 추종을 하면서 운용보수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대안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꽤 다양하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저희 이제 자산 배분, 뭐 전체적인 포트 내에서의 배분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서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또 중국이에요. 일단 뭐 앞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중국 시장도 여전히 이제 윗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는데,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좀 굉장히 강한 지금 국가 중에 또 하나죠.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대감도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뭐 전기차라든가 뭐 AI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기업들 좀 치고 나오고 있고, 물론 지금 개별 이슈들은 좀 생기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중국 내에서도 어디가 좋을까, 뭐가 좋은지를 봐야죠.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제 대표 지수 먼저 좀 접근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이 기술주들, 대형주들 위주로 좀 주가가 좀 강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차트는 왼쪽에 이 회색 부분은 이제 주간 단위, 이제 지난주, 다음에 주황색 차트는 이제 연초 대비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라고 다 좋았던 건 아니고요. 뭐 HSC라든가 뭐 HSI라든가 뭐 항생테크라든가 이런 식으로 홍콩에 있는 이 대형주들 위주로 좀 주가 흐름이 좋았다. 그래서 이 최근에 뭐 연초 대비해서 흐름이 좋았다고 해서 뭐 미래도 다 좋을 거다, 그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지만 이제 좀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중국 본토 대비 뭐 홍콩이 상대적으로 뭐 저렴한 측면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혜받는 대형 기술주들이 좀 홍콩 지수 쪽에 좀 많이 좀 편입이 돼 있다라는 거 좀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좋았던 게 앞으로도 좋다는 걸 보장하진 않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 합리적이라면 앞으로도 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들은 있는 거니까요. 일단 중국 시장 내에서 어느 쪽이 좋은지,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봤고요. 한국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저희 이제 시작하면서 했어요. 한국 내 분위기도 좀 확인해 볼까요? 우선 뭐 한국 시장 자체가 뭐 연초 대비 봤을 때는 뭐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이제 뜨거운 시장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대선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에서도 불확실성 해소로 좀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 지수부터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내에서도 좀 연초 대비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올랐나 살펴보게 되면, 주요 키워드들은 어떤 뭐 방위라든가 혹은 뭐 우주항공, 이거 외에도 뭐 중공업이라든가 뭐 원자력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뭐 조선,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초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국 방위 산업이 지금 100% 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가 중공업, 특히나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신뢰성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죠. 뭐 어떤 원전이라든가 이런 거 짓는데 뭐 1, 2년 업력 가진 업체가 뭐 들어가 짓는다든가 이런 상상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진입 장벽이 꽤 높은 편인 거죠.
친환경으로 가는 뭐 중간 단계 측면에서라든가 혹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규제 완화한 측면 네, 이런 네. 것들 좀 반영을 해서 국내에서도 뭐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뭐 물론 좀 가벼운 것들, 콘텐츠, 뭐 뷰티 뭐 이런 것들도 힘이 있습니다만 무겁고 큰 것들 위주로 굉장히 좀 오랜만에 움직이는 장을 보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쭉 한번 훑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주목해서 볼 수 있을 만한 투자 아이디어 ETF 시장 내에서 좀 확인해 볼까요? 우선 뭐 분산 측면에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뭐 중국이라든가 혹은 이제 글로벌 배당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많이 몇 번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다만 이제 오늘은 좀 미국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좀 분산 측면에서 좀 어떤 것들 볼까라는 관점에서 좀 오늘 ETF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ETF는 이제 미국 전통 제조업 관련된 ETF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전통 제조업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리쇼어링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그렇죠. 밀접도가 높겠죠.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양당의 어떤 대선 전에도 그렇지만 양당의 어떤 공통적인 정책 사항이었고 특히나 이 리쇼어링 기조 하에서 어떻게 보면 돈이 좀 꾸준하게 좀 유입될 만한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서 좀 보시는 게 이제 편입 시가총액 편입 비중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 AIRR이라는 티커를 가진 ETF,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 중소형주 비중이 좀 굉장히 높은 ETF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특히나 대형주 위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위주로 좀 편입을 해서 가져간 ETF고요. 미국 내에서 이제 중소형주 지수 내에서 이제 종목들을 좀 뽑아내는데 어떤 종목들을 좀 뽑아내냐? 지금 이제 기존의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혹은 제조업 관련 인프라 혹은 이제 은행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은행들도 이제 어떤 은행이냐면은 이런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제조업체들에 대해서 좀 대출을 많이 해주는 그런 쪽 이제 특히나 그런 지역에 이제 있는 은행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중소형주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 지수다 보니까 좀 변동성은 좀 높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뭐 기존의 대형주 위주에서 좀 중소형주 쪽 비중을 좀 높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중소형주 지수도 있죠. 중소들도 있지만 그 내에서도 어떤 이제 제조업이라는 좀 일정 어떻게 보면 정책 관련된 부분들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얹어서 가져가자라는 관점에서 좀 해당 ETF 관심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분산 그리고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주 일변도, 테크 일변도가 아닌 중소형주에 조금 이제 분산된 포트를 구성하자라는 측면에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정책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제조업 부흥이라는 정책 수혜에 부응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구성된 AIRR 티커스는 ETF 오늘은 소개를 드렸습니다. 많이 들어본 ETF는 아니라서 네네 또 보신 분들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ETF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데일리 라이브 2부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